교과서 16쪽을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배웠습니다. 그쵸? 그 내용을 좀 더 확장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보일의 법칙을 표현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니까 부피와 압력분의 1은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P와 V분의 1도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별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등호를 나타내려면 상수가 필요하고 이거 하나를 다른 쪽 항으로 넣어주면 되니까 PV는 일정한 상수값이 나온다라고 표현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반비례하니까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져야 항상 일정한 상수인 K 값이 나오겠지요. 그런 관계가 보일 법칙인데요. 보일 법칙이란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실험을 봅시다. 보일이 한 실험이에요. 보일이라는 사람이 한 실험을 보면 교과서 첫 번째 줄을 봅시다. 한쪽 끝이 막힌 J자 모양의 유리관과 수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고 열린 쪽으로 수은을 넣어서 압력을 변화시켜 봅시다. 이때 막힌 쪽에 갇혀 있는 기체의 부피를 확인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맨 처음 상황을 봅시다. 지금 J자 관을 썼고 J자 관에서 여기 분홍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기체가 가득 차 있어요. 이 기체가 4V에 해당하는 부피를 차지하면서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안쪽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들이 있고 여기는 뚫려 있죠. 여기는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대기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수은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이 수은을 누르는 힘이 양쪽에서 각각 다르죠. 왼쪽에서는 수은을 누르는 힘은 바로 누가 누르는 힘이죠? 바로 이 J자 관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왼쪽에서 수은 기둥을 누르는 힘은 기체들만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뻥 뚫려 있으니까 대기가 누르는 힘이 이렇게 대기들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아래쪽 방향을 생각한다면 대기들이 누르는 힘은 이쪽으로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안쪽에 여기 내부에 있는 기체들도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는데 그 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동일한 힘을 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수은 기둥이 양쪽의 높이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보일이라는 사람이 실험했을 때 양쪽의 수은의 높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똑같은 높이로 나타나고 있다 했을 때 여기 상황에서는 4V 기체가 4V 리터만큼 부피를 차지하고 있을 때 이때 기체의 압력은 얼마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부피 차이가 없으므로 대기압에 해당하는 1기압에 해당하는 압력을 나타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누구를 더 첨가시켜줬어요? 보일이 수은을 더 많이 첨가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은이 이렇게 쭉 기체가 있는 쪽으로 더 누르는 힘이 세지겠죠. 그러면 기체의 입장에서 나를 누르는 뭔가 힘이 더 가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높이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높이 차이를 보고 이 내부의 기체가 받는 힘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오른쪽 상황에서는 여기 기체 안쪽에 들어있는 기체는 더 추가되거나 빼낸 게 없죠. 그냥 이 속에 갇혀 있죠. 그러면 이 부피는 줄어드는 이유가 뭐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체는 실험을 했더니 부피가 요 처음 상황에서 절반 2V만큼이 됐어요. 그러면 압력은 얼마만큼 됐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나요? 압력은 2기압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피가 반이 됐으면 압력은 2배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압력을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건지 보면 이 내부에 들어있는 기체들은 압력을 이렇게 나타낼 텐데 오른쪽에서는 대기가 누르는 지금 보면 이 기체가 누르는 힘이 대기압과 항상 더 이상 변화 없이 누르는 힘이 똑같아질 때 움직이지 않죠. 수은 기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높이를 차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체가 압력이 더 세져서 왼쪽에서 누르는 힘이 더 크니까 이 수은 기둥이 쭉 이렇게 밀려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관계식을 생각해 보면 이 기체의 왼쪽에 있는 이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랑 기체의 압력은 이 왼쪽에 들어있는 기체의 압력은 같아요. 대기압과 같아요, 달라요, 이번에? 다르죠? 대기압보다 더 세니까 이 수은기둥을 밀었겠죠.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지금? 760mm의 수은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면 같아지려면 760mm에 해당하는 수은만큼 더해준 만큼이랑 똑같아지겠죠, 기체의 압력이. 따라서 760mm의 수은이 나타나는 압력은 얼마라고 배웠으니까 1기압이랑 똑같다고 배웠으니까 대기압은 1기압이므로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은 2기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부피를 몇 배만큼 부피가 줄어드는 만큼 압력이 증가하는 반비례 관계를 보일이라는 사람이 아주 많은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대요. 그 보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게 중요한 이유가 이 사람은 과학은 생각하는 학문이 아니다.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실험을 했고 그래서 보일이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연금술 이런 수준이었다면 학문으로 화학을 기틀을 마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보일의 법칙을 찾아냈어요. 자, 그래서 보일의 법칙 결국에는 이 식을 하나 기억합시다.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상수 일정하다. 이것은 보일의 법칙이다 되어 있죠. 누가 일정할 때라고 되어 있냐면 온도가 일정, 양도 일정. 자, 이거는 나중에 한 번 해볼게요. 어쨌든 우리는 변수에 대해서만 주목합시다. 부피와 압력 이 변수에 대해서만 주목하도록 합시다. 왜 온도고 일정 양이어야 하는가? 이건 나중에 볼게요. 왜냐면 얘네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온도는 자, 우리가 앞으로 템퍼러처니까 T로 표현하고 양은 몰수를 생각하면 되니까 N으로 표현을 할게요. T와 N이 일정할 때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해 있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나오네요. 양과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N과 T가 일정할 때 PV, 아까 우리 보일의 법칙은 P 곱하기 V 한 값이 항상 일정해야 한다. 달리 말해서 어떤 1번 조건이든지 2번 조건이든지 둘 곱한 값은 일정해야 한다는 게 보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음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시 정지하고 풀어봅니다. 자, 풀었으니까 자, 여기에서 구해봤어요. 여기서 뭘 써야 되겠어요?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니까 이게 변수가 안 돼요. 그냥 무시하세요. 자, 그러면 부피가 100ml인데 압력을 가했어요. 부피가 반이 되었어요. 너무 쉽네요. 자, 그러면 무시하고 했던 죄송해요. 여기 20도씨 1기압이니까 1기압을 지우면 안 되죠. 온도와 아까 뭘 지우라 그랬어요? 온도와 양이 일정할 때니까 당연히 양이 일정한 상황이죠. 자, 20도씨에서 1기압에 100ml면 자, 50ml면 압력은 너무 쉽죠. 이거 몇 기압이에요? 2기압 되는 거 알겠어요? 자, 압력 곱하기 부피 100 한 거는 새로운 상황에서 압력 곱하기 부피 한 거랑 똑같아야 하니까 이게 50이잖아요. 그쵸? 이거 같아지려면 압력은 2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확인하기 풀어보세요. 자, 일시 정지하고 푸세요. 풀었어요. 자, 같이 봅시다. 자, 온도 일정할 때, 양도 일정할 때, T와 N이 일정할 때 얘네는 변수 아니야. 나 치우고 부피는 압력과 무슨 관계에 있나요? 반비례한다고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무슨 법칙입니까? 이것은 보일의 법칙입니다. 쉬워요. 채워주세요. 자, 2번도 자, 정시하고 푸세요. 자, 풀었어요. 자, 20도씨 일기압에서 1리터인 질소 기체가 있는데 자, 온도 똑같으니까 온도 고민하지 말고 자, 압력과 부피 자, 부피와 압력 구할 수 있겠죠.
압력이 몇 배가 돼야 되겠어요? 부피가 5배가 되면 압력은 5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5분의 1 기압이라고 해주면 답이 되겠지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자, 이번에는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입니다. 온도는 템퍼러처니까 T, 부피, V의 관계를 봅시다. 온도와 부피의 관계. 자, 오른쪽에는 열기구가 나와 있어요. 열기구가 온도가 높아지게 하려고 안에서 불을 피우는 거죠. 불을 피웠더니 점점점 기체가 팽창하는 거죠. 그래서 떠오르죠.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가 가열 전과 후에 분자 수가 많아지는 건 아니죠. 자, 가열해주면 분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천천히 원래는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다가 가열을 해주면 엄청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 때문에 부피도 커지겠죠. 왜냐하면은 엄청 더 먼 면적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온도와 부피의 관계는 뒤에 보면 어떤 과학자가 설명을 했는가 이런 것도 알게 되겠습니다. 우리 온도가 커지면 부피가 커진다라는 관계는 알고 있어요. 그쵸? 자, 여기에 보면 실험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안에 피스톤을 조절한 주사기가 있죠. 주사기가 0도, 20도, 40도, 60도가 될 때마다 당연히 또 피스톤 내부에는 기체가 차 있죠. 이 기체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또다시 활발하게 막 움직이겠죠. 그럼 활발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힘이 세지니까 이 피스톤을 쭉 위로 밀고 이렇게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지요.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실험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 여기 단위가 지금 도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부피, 단위는 밀리리터로 나와 있네요. 자, 그랬을 때 0도를 기준으로 실험을 한다면 이 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실험을 한다면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선형의 관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피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한대요. 우리가 실험을 하진 않았는데 이런 선형적인 관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뒤에 가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주세요. 자, 18쪽입니다. 18쪽 봅시다. 샤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샤를은 기체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밝혔습니다. 온도와 부피. 이거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먼저 그래프를 볼게요. 온도가 여기에서는 도씨라는 단위죠. 도씨고 세로축을 부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부피값도 증가한다. 이것이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은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혹시 왜 점선으로 나타나는지 알까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샤를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기체에 대해서 실험을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기체는 온도를 떨어뜨리면 결국에는 무슨 상태로 바뀌나요? 실제 기체는 이 이하의 온도에서 액화가 되겠죠. 액체로 존재하고 끓는 점이 지나면 기체는 이렇게 끓는 점을 기준으로 액체와 기체로 상태가 나뉜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 점선 부분은 실제로는 실험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려면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가 가정을 해줘요. 무슨 기체라고 해주냐면 이렇게 끝까지 나오는 것은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론을 만들기 위한 기체인 거죠. 자, 그래서 점선은 설명했고 실험을 했더니 당연히 0도에서도 어떤 부피가 있었고 이렇게 점점 실험한 값들을 다 연결했어요. 샤를이.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위로 올라와서 식으로 봅시다. 자, 우리가 가로축은 이게 지금 X축이잖아요. 온도가 X축이죠. 온도 템퍼러처니까 T. 다음에 부피는 V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x축이고 y축이고 있으면은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x축이면 x축 앞에 나타나 있는 이게 기울기죠. 그러면 이것은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273분의 v0가 맞나요? 이 v0는 뭘 의미하나요? v0는 0도씨 때 기체가 나타나는 부피라고 돼 있어요. 0도씨 때 기체가 나타나는 부피가 v0. 그랬을 때 여기 v0로 보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죠. 그러면은 x 증가량 273 증가할 때 y 증가량이 v0 맞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273분의 v0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y축의 값이죠. 부피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뭐죠? v0라는 것은 그래프 상으로 나타나는 y 절편이 되겠지요. y 절편과 기울기를 나타내는 말이 되고,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정한 압력에서 그러면 압력은 고려하지 말고 자, 온도와 부피만 고려했을 때 양도 고려하지 마라. 일정하다. 부피와 온도의 관계만 보자. 그랬을 때 부피는 온도가 1도만큼 올라갈 때마다 0도의 부피보다 273분의 1씩 했는데 여기다 배라고 써주면 조금 더 이해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2도씨 때의 부피는 어떻게 돼?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2도씨 때는 어디에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t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죠. 그쵸? 2도씨 때 부피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0도씨 때 부피가 원래는 어떤 값으로 존재하는데 이거보다 1도 높아진 게 아니라 0도보다 2도면 2도가 높아진 거죠. 그러면은 273분의 2배만큼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273분의 v0 곱하기 2라는 값을 해준 만큼이 2도씨 때의 부피이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복잡한데요. 결국에 이 식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보면 y절편과 기울기를 보면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게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t와 vt는 비례입니까? 비례라고 말할 수는 비례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비례라고 말할 수는 비례하나요? 하면 아니요라고 해야 되죠. 뭐 때문에 그래요? y 절편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당길 수 없나? 당길 수 있지. 그렇게 당기고 선형관계로 표현하려면 온도가 뭐로 바뀌면 된다는 거죠. K가 단위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절대 온도라고 나타나 있고요. 절대 온도는 대문자 T. 아까 앞에서는 온도가 소문자 T였단 말이에요. 그쵸? 섭씨 온도는 소문자 T인데 절대 온도는 대문자 T이고 단위는 켈빈입니다. 그랬을 때 절대 요만큼씩 당겨줘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당겨줘야 되죠.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보다 273을 더해준 만큼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겨진 게 나 그래프고 이렇게 하면 부피는 절대 온도와는 비례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비례관계가 있죠. 이제는 y절편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샤를의 법칙이란 부피는 절대 온도랑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피가 커지면 온도도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T분의 V는 항상 일정하다. 왜 그래요? 분모가 커졌을 때 분자도 커져야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가 커질 때 하나가 똑같이 커지는 비례관계는 T분의 V가 일정 또는 V가 T랑 비례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를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